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이번 강의는 파트 2 제10장 시가총액 비교법입니다. 자, 10장까지 오늘 하면 10장까지 하는데요. 총 24장이니까 아직 반은 못했는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조금만 더 버티면 제가 쓴 책 3박자 투자법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쁜 마음으로 또 이번 강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시가총액 비교법은요. 중요한 게 뭐죠? 시가총액. 이세무사 쟤는 시가총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시가총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얼굴은 잘생겼어.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 저보다 못생긴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저보다 더 못생긴 분이 옆에 있을 땐 제가 좀 잘생겨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 옆에 무슨 정우성 씨나 원빈 씨나 이런 분들 있으면 제가 오징어처럼 보이겠죠. 너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의 개념이 정말 주식에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주식에서 시가총액만큼이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두 번째, 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가와 시가총액의 비교를 통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보통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주가가 5,000원 밖에 안 돼? 너무 싼 거 아니야? 저거 주가가 100만 원이나 돼? 저거 뭐 이렇게 비싸? 저거 어떻게 사? 예를 들어 제 계좌가 아니고 하여간 그 초보자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분은 10만 원짜리 주식은 못 사요. 10만 원짜리 10주 10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10주 10만 원짜리 100주 1,000만 원인데 그거 어떻게 사? 근데 그분은 1,000원짜리는 잘 사요. 1,000원짜리 한 100주 사봐야 한 10만 원이고 1,000원짜리 1,000주 사면 100만 원이고 싼데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1,000원짜리가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10만 원짜리가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가지고 어떤 주식의 매수 종목을 선정하거나 다른 종목과 A, B 두 종목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가를 이용한 비교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있고 또 하나 뭐라 할까요? 롯데칠성으로 할게요. 롯데칠성.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숫자를 좀 쉽게 할게요. SK 하이닉스는 5만 원. 주가가 5만 원. 롯데칠성은 주가가 150만 원. 그럼 아까 말했던 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우와, 롯데칠성은 무슨 150만 원이나 돼? 야, SK하이닉스 5만 원밖에 안 돼? 야, 삼성전자는 200만 원이 넘었는데 SK하이닉스 5만 원밖에 안 돼? 야, 롯데칠성은 무슨 150만 원이나 돼? 껌 만드는 회사가. 죄송합니다. 롯데 제가 껌 만드는 회사고 롯데칠성은 사이다 만드는 회사가 무슨 150만 원이나 돼? 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5만 원밖에 안 돼? 삼성전자는 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주가는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 주가가 비교 대상이 아니냐면 액면 분할이라는 용어를 아신다면 왜 주가가 별로 의미가 없는지 아실 거예요. 액면가 5,000원짜리를 액면가 500원으로 10분의 1 주가 분할을 하면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던 주가가 1,000원이 됩니다.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10,000원이 됩니다. 고무줄같이 액면 분할에 의해서 또는 액면 병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가 무슨 비교 대상이 가능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은 어떤 개념일까요? SK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한 30조 돼요. 롯데칠성은 한 2조 돼요. 2조. 쉽게 숫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SK하이닉스가 롯데칠성의 SK하이닉스보다 예를 들어 30배잖아요. 30배. 그죠? 3, 5, 15니까. 롯데칠성의 SK하이닉스보다 회사가 30배 더 좋은 회사다? 아니에요. 자, 롯데칠성 2조고 SK하이닉스 30조면 이거 역시 15배 정도 되죠. 15배. SK하이닉스가 롯데칠성보다 15배 좋은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었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고 제일 좋은 회사다? 맞죠. 300조니까. 그럼 1조짜리보다 300배 좋은 회사예요. 여기서 좋다는 개념이 뭐 종업원을 사랑하고 소비자를 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라 그랬죠? 주식 투자는 그 회사가 도덕적이고 그 회사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식투자 돈 벌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 300조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다? 가장 안정적인 회사고 가장 시가총액이 클 만큼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압구정동에 뭐 현대아파트가 20억이고 또 어디 다른 강북의 어떤 아파트가 2억이다. 그러면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가 강북의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보다 10배 좋은 이유가 있다고 다들 공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00조고 SK하이닉스가 30조면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10배 좋아. 좋은 이유는 뭘까요? 분석해 봐야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판기순이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순자산 가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브랜드 가치가 좋을 수도 있고 또 CEO의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종업원들이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또 고급 인력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섞여서 바로 시가총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게 좋은 회사다? 주식 투자자한테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게 안전한 회사다? 맞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뭔가요? 주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그 주가는 뭔가요? 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줬죠. 시장에서 너네 300조짜리, 너네 30조짜리, 너네 2조짜리 시장에서 결정해줬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에 삼성전자가 제일 좋다고, 제일 안전하다고, 제일 수익이 많이 난다고, 제일 주당 순자산이 높다고, 제일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거죠. 시장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주가는 객관적인 지표는 안 돼요. 왜? 주식 수를 곱해야 되니까. 액면분할하면 10분의 1씩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주가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부할 건 바로 퍼예요. 퍼와 시가총액 중에 과연 무엇이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지표일까? 두 기업 간의 퍼를 비교하는 게 나은가? 두 기업 간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나은가?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듣고 이런 개념을 처음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야, 당연히 퍼로 비교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퍼로 비교하는 게 아니죠. 한번 볼까요? 퍼가 뭘까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당 이익 비율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퍼는 어떻게 계산되죠?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났냐 이거예요. 또는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 주당순이익, EPS. 자, 퍼는 당기순이익분의 시총, 퍼는 주당순이익분의 주가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 그랬어요. 비교 가능한 숫자.
근데 그 비교 가능한 숫자에다가 뭐를 나눴나요? 바로 당기순이익. 그러면 퍼는 뭐다? 당기순이익의 관점에서 비교 가능한 지표예요. 순이익이 많이 나면 같은 시가총액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는 1,000억이에요. 1,000억. 시가총액이 시총. 1,000억. B는 500억이에요. 500억. 순이익은 A는 얼마랄까요? 20억. 아니. 50억. B는 50억. 그러면 퍼로 칠까요? 퍼는 얘는 역시 암산다 되잖아. 20. 얘는 퍼 10. 자, 보세요. 여기까지 했죠. 퍼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B가 당연히 좋죠. 왜? 낮은 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B 퍼는 10, A 퍼는 20. B가 저 퍼 주네요. 무조건 B 사야 되네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비교가 확실한 지표는 시총이에요. 시총. 얘가 1,000억이고 얘가 500억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순이익은 똑같이 50억 냈으니까 B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A에게는 순이익이 50억이지만 다른 장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 아까 말했잖아요.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익 가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높다거나 신제품 개발을 한다거나 기존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거나 CEO가 똑똑하다거나 성장성이 높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녹아 들어가서 1,000억인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녹아 들어가서 500억인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B는 이익은 많이 나지만 다른 어떤 안 좋은 이유가 있는 애고 A는 이익이 B보다 별로 안 나지만 다른 좋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바로 퍼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중요한 지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이익이에요. 뭐 이익가치. 그 다음은 순자산 가치. 그 다음이 이제 뭐 브랜드 가치도 있고 CEO의 능력도 있고 신제품의 개발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퍼는 그냥 퍼가 낮은 게 좋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퍼가 낮은 게 높은 거보다 좋다. 근데 좋은데 꼭 이걸 사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잘 찾아보자는 거죠. 왜 퍼가 낮은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퍼가 높은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퍼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시가총액은 얘만 비교해도 된다니까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퍼 하지 말고 그냥 얘 1,000억짜리네, 얘 500억짜리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거니까 얘가 얘보다 시가총액이 2배가 높구나. 뭐뭐 비교하면 돼요? 이익도 비교하고 순자산 가치도 비교하고 CEO도 비교하고 직원들 분위기도 비교하고 제품도 비교하고 진짜 2배 좋은 게 맞네. 이렇게 용납이 되면 맞는 거고 아닌데 다 비교했는데 B가 더 좋은데 그러면 얘를 사면 되죠. 그때 얘를 사면 되죠. 단기 순이익만 비교해서 퍼만 비교해서 얘를 사는 게 아니고 다 비교해도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러면 얘를 사면 되죠. 이게 바로 시가총액이 퍼보다 중요하고 시가총액이 주가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추가로 들어갈게요. 시가총액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먹냐? 여기 써있죠. 비교법. 지금은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 시가총액 중요한지 알겠어. 근데 시가총액 비교 어떻게 하지? 방금 전에 제가 A와 B의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단순한 예를 든 거고 좀 더 실전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여기다 쓸까요? 하나는 뭐를 쓰고 싶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비교. 두 번째는 동종. 시가총액 비교법에서 가장 실전적인 비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 하나는 시총 상위 종목 비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6개월, 1년, 2년, 3년, 저처럼 20년?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좀 자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저처럼 매일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시가총액 순위, 상위 종목 순위를 보라요. 순위. 그러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 제일 높은 애가 누가? 삼성전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세 번째 현대차. 네 번째 네이버. 다섯 번째 한국전력. 이 순서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넘는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구나.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구나. 이런 거를 직감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뭘 아셔야 돼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순위가 자주 바뀌어요.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땐 뭘까요? 반도체 업황이 좋구나. 왜? 삼성전자는 원래 무조건 1등인 종목이지만 SK하이닉스는 현대차랑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2등일 땐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네? 반도체가 지금 좋구나. 만약에 현대차가 2등이면 자동차 업황이 좋구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잘 안 사시죠? 현대차 잘 안 사시죠? 막 소형주들 사잖아요. 소형주를 살 때도 탑다운 관점으로 어떤 업황이 좋은지 알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등일 때는 반도체 업황이 더 좋은 거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현대차가 더 좋을 때는 시가총액이 높을 땐 자동차 업종이 더 좋은 거고. 이것만 알아도 어느 쪽이 더 좋네? 범위를 팍 줄여주잖아요. 심지어 또 아까 뭐라 그랬죠? 4위가 네이버라 그랬죠? 그럼 거기서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예전엔 네이버가 4위였을까요? 아니죠. 40위 안에도 못 들었죠. 예전에 없었으니까 아예. 네이버라는 게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20년도 아직 안 됐죠. 20년 될랑말랑 하겠네요. 다음 네이버 뭐 그때 막 생겼으니까.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그러면 뭐 직원 3, 4명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0명, 100명 된 건데 지금은 2,000명이 넘습니다. 직원 수만 5명에서 10명, 100명, 2,000명이 됐을까요? 아니죠. 시가총액도 100위 밖에 있다가 100위, 50위, 30위, 4위까지 올랐어요.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기술주, 특히 인터넷주가 완전 거품은 아니었구나. 왜냐면 제가 주식 20년 전에 할 때는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것 좀 다이알패드 만들었다고 주가가 막 100배, 200배 올랐는데 나중에 다시 다 쫙 빠졌는데요. 네이버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그냥 거품 주식은 아니구나. 실적도 나오는구나. 미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구글 시가총액 얼마나 큽니까? 심지어 구글 스마트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든다면 네이버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비교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쫙 일렬로 세워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순위가 바뀔 때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지? 아모레퍼시픽이 50위였는데 10위까지 올라왔어? 야, 화장품 엄청 잘 팔리는구나. 왜 잘 팔렸지?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간다며?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첫 번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그 순위별로 비교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동종업종 비교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그래서 이거를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탑다운 관점에서 한번 공부를 하자는 거였는데 동종업종 비교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 있다. 그 음식료 업종을 쭉 시가총액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뭐 CJ 제일다등도 있을 거고 대상도 있을 거고 롯데제과, 롯데칠성 쭉 나열을 해요. 그래서 보는 거죠. 야, 이게 1조야? 이거 1,000억밖에 안 돼? 1조하고 1,000억 얘네 기업 가치나 뭐 별로 차이도 없는데 무슨 왜 10배나 차이 나지? 얘가 1조야? 얘도 1조야? 둘 다 1조네? 근데 기업 가치 보니까
순이익은 얘가 많은데, 순자산도 얘가 많은데, 근데 왜 같이 1조지? 동종업종, 한 업종의 같은 음식료주, 또는 한 업종의 같은 섬유의복주, 한 업종의 증권주들.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하셔서, 야, 얘는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너무 낮네.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은데, 그거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교법은 시총 높은 걸 보면서 큰 시장을 한번 읽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업종의 동종업종의 종목들을 비교하면서 야, 얘가 시총이 이거밖에 안 돼. 얘는 오르겠네. 라고 판단하면 삼박자 분석하고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으면 매수. 그게 주식 투자죠, 그게. 내가 분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주식 투자예요. 종목 선정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삼박자 투자로 매수하세요. 10장에서는 시가총액 비교하고 매수하세요. 11장에서는 12장에서는 13장에서는 이렇게 8번을 파트 2에서 총 8가지 이세무사의 8테크 기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가총액 비교법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형주와 소형주를 좀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시가총액이 큰 놈을 대형주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작은 놈을 소형주라고 해요. 작은 놈 소자. 큰 놈은 대자. 아, 대소하니까 이런 카지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소하니까 타이사이라는 카지노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타이사이가 바로 중국말, 대소의 중국말이죠. 중국 발음. 타이사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주사위 3개를 기계 안에 통에 놓고 도락 돌아가요. 주사위 3개가. 그러면 주사위 3개가 뭐 6, 5, 4 막 이렇게 숫자가 됐다. 그럼 이 합이 몇이에요? 13. 얘는 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뭐 1, 3, 2, 얘 6, 소 이렇게 나와요. 그럼 홀짝이랑 똑같아요. 홀짝. 홀에 돈을 걸든 짝에 돈을 걸든 마찬가지로 대에 돈을 걸지 소에 돈을 걸든지 해서 2배 받고 이런 건데 어쨌든 무슨 왜 이 얘기 했을까요? 자,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큰 놈, 소형주는 작은 놈. 특징을 아셔야 돼요. 특징.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날쌘돌이 뭐 이런 말 있죠. 아, 쟤는 행동이 잽싸. 이렇게 뚱뚱하고 그런 사람 행동이 잽싸고 날쌘돌일 수 확률이 좀 적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묵직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좀 작은 사람들한테 묵직하다는 표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는 묵직해요. 묵직해. 소형주는 가벼워요. 가벼워. 자, 그러면 묵직한 게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안정적이죠. 위험이 낮죠. 묵직한 게. 소형주는 위험이 높죠. 대형주는 안정적이고 위험이 낮고 소형주는 약간 불안하고 주가가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높고. 그러면 무조건 대형주 사야죠. 안정적이니까.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 바로 여기서 주식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률의 상충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높으면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왜? 수익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을 수도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그게 바로 소형주. 그래서 내가 나는 못 먹어도 고야. 남자 인생 한 방. 이런 사람들은 소형주 매매를 보통 많이 하고요. 야, 그래도 묵직하고 안정적인 거 사서 뭐 1년에 한 20%만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매매하시고요. 그래서 대형주와 소형주, 시가총액이 큰 놈 대형주, 시가총액이 작은 놈 소형주는 분명히 위험률,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안정성, 주가 변동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특성을 알고 내 타입은 좀 대형주 타입이야? 대형주 매매하세요. 내 타입은 소형주 타입이야? 소형주 매매하세요. 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왜? 한 종목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5종목을 산다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소형주가 더 좋으면 한 3개, 4개 그래도 한 개는 사셔야 돼. 또 내가 대형주가 더 좋으면 한 3개, 4개 그래도 한 개는 적어도 갖고 있으라 이거죠. 안 그러면 손가락 빨 때가 있어요. 왜? 대형주 장사라는 말이 있고 소형주 장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걸려버리면 내 포트에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의 주가 상관관계가 멀리 있는 거. 얘는 오를 때 얘는 안 오르는 거. 이걸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형주도 갖고 있고 소형주도 갖고 있고 거래소도 갖고 있고 코스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 비교법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가총액은 주가보다도 훨씬 비교가 잘 되는 중요한 지표. 퍼보다도 중요한 지표. 그리고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를 매일 좀 봐주고 그리고 동종업종 내에서 야 얘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마지막으로 대형주의 특징, 소형주의 특징을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윤 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10장 시가총액 비교법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